미나상 곤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TV에서 기묘한 이야기와 위험한 초대를 격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시작에 앞서 여러분들께 미리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심한 목감기에 걸려서 목소리를 지금 좀 예쁘게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중간중간에 기침을 하거나 약간 코맹맹이나 좀 무거운 톤을 갖고 있는 점은 좀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번 주에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휴방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여름 특집으로 준비한 위험한 초대. 여러분들을 위험한 초대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전설적인 배우 존 웨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일단은 해외에서는요, 서부 영화 하면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배우가 바로 존 웨인이라는 배우예요. 굉장히 강렬하고 터프하면서 남자, 약간 이런 이미지로 유명한 배우입니다. 자, 영화 다이하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기에서도 이런 대사가 나와요. 야, 네가 무슨 존 웨인이냐? 약간 이런 대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강한 남성의 상징이었던 배우였어요. 자, 서부극이나 카우보이 이런 전쟁 영화에서 약간 뭔가 항상 이기는 약간 정의의 사도, 약간 이런 영웅적인 캐릭터가 거의 캐릭터를 많이 연기했던 배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외에선 이런 말이 또 생겼대요. 존 웨인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조금 아플 때 나 괜찮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약간 이렇게 센 척하는 거 바로 존 웨인 증후군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강한, 얼마나 강한 남성의 이미지였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존 웨인의 죽음을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존 웨인을 죽였다라는 소문부터 시작해서 그가 죽게 된 이유가 굉장히 많은 음모론에 쌓였었는데, 왜 그랬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자, 옆에 보이시는 이 포스터는요, 영화 정복자라는 영화입니다. 1954년 서부 영화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이 존 웨인이 MGM이라는 영화사로부터 이 영화 정복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는 징기스칸으로 알려진 이 영화의 징기스칸 주인공 역을 제안합니다. 자, 이 징기스칸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이기 때문에 이 존 웨인이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오케이라면서 승낙을 하게 되죠. 자, 1954년 존 웨인은요, 네바다 사막에서 우리나라에선 징기스칸으로 유명하지만 원래 이름은 정복자인데, 이 정복자를 찍고 있었습니다. 사실 존 웨인이 징기스칸 역할이라니 뭔가 좀 이상해. 왜냐면 징기스칸이 약간 아시아 동양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서양 배우를 징기스칸 역할로 쓰냐라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끔찍한 인종 차별 영화다라면서 좀 욕을 먹기도 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헐리우드의 역사에 의해서 이 헐리우드 역사 속에 굉장히 비극적이고 뭔가 음모가 많은 영화로 남겨진 작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를 찍기로 되어 있었던 미국 아리조나주의 피닉스 외곽에서 120km 이 사막지대는요, 1952년까지 핵 실험을 실행했던 방사능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1954년 유타주 사막에 200km 떨어진 네바다의 군사 지역에서는 여러분, 사실 핵 실험이 강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방사능의 위험을 전혀 몰랐어, 이 영화 제작자가.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 오케이 너 여기서 영화 찍어도 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영화 제작자가 정부에서 오케이 사인을 받고 허락을 해줘서 이 영화를 이 지역에서 찍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사실 뭐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이런 같은 사고가 그 지역에는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이런 뭐 민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방사능에 대한 인식이 거의 이제 없었을 때였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몇 년 전이긴 했지만 그 분처 부근에서 핵실험이 강행됐던 건 사실이었는데 정부나 군 당국이 촬영팀에게 사실 여기가 핵실험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의하십시오라든지 여기선 촬영하면 안 됩니다. 라든지 이런 주의를 줬어야 되는데 그런 아무런 주의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영화 제작팀과 스태프들 그리고 배우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장소에서 영화를 찍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그 지역에서는 그 핵실험이 분명히 있었고 이 실험을 통해서 발생한 이 방사능이 낙진과 바람 등을 통해서 촬영장으로 전파가 된 거지. 이렇게 날라온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실제 핵실험이 있었을 당시에 찍힌 사진이라고 합니다. 자, 1945년 미국은요, 일단 일본에다가 핵폭탄을 투하합니다. 사실 핵폭탄이라는 게 여러분 알죠? 나치. 그래서 나치 독일이 개발하던 무기긴 했는데, 사실은 이거를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사용한 거는 미국이 최초였다고 해요. 자, 미국이 2차 대전 후에 이제 세계의 질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두둔두둔 하는데, 중요한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게 바로 이 핵이었어요. 자, 1949년 소련이 이 핵 실험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핵을 독점하고 있었던 이 미국이 이제 약간 조금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드디어 이 핵 실험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자, 이 시기에 찍었던 이 사진들을 실제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버섯구름이 막 이렇게 피어오르잖아. 그런데 봐봐. 이 사람들이 주변에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와, 핵 실험한다 라면서 구경하거나 관측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군인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자, 미국은 1951년부터 1958년 사이에 알려진 것만 모두 97회 정도 되는 핵 실험을 네바다 사막에서 실행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실험을 위해 했던 건지 아니면 핵실험을 그 소련을 향한 이런 경쟁 심리에서 실험을 막 이렇게 시도가 됐는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과 그리고 수많은 군인들이 이 방사능에 노출됩니다. 자, 네바다 핵실험에 참여했었던 미 육군 출신의 폴 쿠퍼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폴 쿠퍼가 백혈병에 걸립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 핵실험에 참가했던 퇴역 군인들, 이런 군인들이 유독 암에 많이 걸리고 백혈병에 많이 걸리는 걸 알게 된 이 쿠퍼가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정부에 따지기 시작하죠. 이거 핵실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암이나 백혈병 이상한 병에 걸려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 라면서 이제 폭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당시에 핵실험 과정에서 방사능에 노출되었던 많은 군인들, 그리고 기술자들, 민간인들을 가리켜서 그 아토픽 솔저라고 했대. 그러니까 민간인들은 제외하고 병사들이나 군인들을 가리켜서 아토픽 솔저라고 부르게 됐는데, 이게 1963년 핵실험 금지 조약이 딱 생기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안 돼, 핵실험 하지 마,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안 돼, 이제 금지하라면서 63년도에 핵 금지 조약이 딱 만들어졌는데, 그 전까지 너무나 많은 핵실험들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피해자만 25만에서 38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거죠. 자, 그래서 폴 쿠퍼는요, 그 당시에 많은 군인들이 이 방사능 피해에 대해서 아무런 주의도 듣지 못했다, 못하고서 핵실험에 그냥 그대로 노출되었다, 라면서 이렇게 막 정부를 향해 막 이렇게 따지고 있었을 때, 우리 존 웨인과 그 많은 스태프들이 이 영화를 찍고 있었던 거죠.
자, 어쨌든 존 웨인이 이제 징기스칸 역할을 맡고 이 네바다 사막에서 막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촬영지는 핵실험 장소에서 굉장히 가까웠어요. 자, 정확한 자료가 막 이렇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관련자 증언에 따르면 촬영 기간에도 몰래 핵실험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이런 사실들도 증명됐다고 합니다. 자, 1946년 비키니 섬에서 핵실험이 있었을 때 방사능의 위험을 알고도 불과 30km밖에 떨어지지 않았던 그 거리에다가 병력을 배치했었어, 미국이. 30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럼 뭐야? 그냥 방사능 직방으로 막는 거야. 자, 방사능에 대한 피해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K짱 유튜브 가시면, 제가 이제 그때 쓰나미 왔을 때, 2011년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후쿠시마, 그 원전, 그 터졌을 때 그 내용을 제가 좀 자세하게, 업로드한 게 있으니까 궁금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방사능을 입었을 때 피해가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들이 직접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미 정보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게 음모론이다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당시에 이 방사능에 관한 인체 실험을 못했던 거야. 그래서 방사능을 맞으면 몸이 안 좋아져, 이건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어떤 내용을 알지 못해서 미 육군에서 이 영화 징기스칸, 이 영화 정복자를 찍었을 때 이 엑스트라들이 있었어. 어떤 한 부족이었는데 이 엑스트라들을 일부러 방사능 지역에 모이게 한 거야. 그런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방사능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병이 생기는지,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 이 오염 상태를 체크를 했던 그런 게 있었대요. 그런 보고서가 올라왔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음모론이다, 아니다, 진짜 맞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이 육군만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영화를 찍었던 이 핵 방사능 실험이 있었던 이 장소에서 찍었었던 배우들과 스태프들에게 어떤 증상들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자, 제가 올린 이 사진은요, 영화 징기스칸 정복자의 한 부분이고요. 여기는 그 주인공을 맡았던 배우들의 사진입니다. 일단 이 영화에서 징기스칸 주인공을 맡았던 존 웨임은요, 영화를 찍자마자 폐암에 걸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55년 이 영화를 찍고 바로 1년 뒤에 자신의 한쪽 폐를 드러내는 수술을 받게 된대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영화에 출연했던 혹은 이 영화의 스태프들이 자신들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한 명, 두 명 알게 됩니다. 이 존 웨인만 암에 걸린 게 아니었어. 연출진들, 영화의 출연진들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모두 수술을 받거나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지역이, 우리가 영화 촬영한 이 지역이 방사능 지역이었다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이 존 웨인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방사능 오염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 영화를 찍게 할 수 있냐라면서 이 영화 제작진을, 이 영화를 찍게 한 이 제작진 책임자를 찾아다니게 막 되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사실은 이 영화 제작진이나 영화 스태프들도 이 장소가 핵 실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 알았으면 이 사람들이 영화를 찍었겠어? 맞잖아. 그래가지고 어쨌든 막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이제 암에 걸렸고, 연출진이나 스태프들도 막 이제 암에 걸리기 시작했어. 한 명, 두 명 사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는요 1979년도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망하기까지 10년 동안이나 암 투병 생활을 해요. 일단은 폐암 수술을 2번을 합니다. 그리고 위암, 담낭암 치료를 합니다. 자, 위암, 폐암 등 각종 다발성 악성 질환을 앓다가 끝내는 장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1979년 대장암으로 사망했던 이 존 웨인은요, 사망할 당시 이미 폐암과 심장병으로 폐 1개를 드러냈었고 심장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대장암이 너무 심각하니까 대장암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미 대장과 소장을 몸에서 드러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존 웨인이 굉장히 심각하게 병을 앓고 있었어요.
자, 그 후에도 수십 여 차례의 수술을 하면서 생명을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던 존 웨인이 미국 정부와 협정을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미국 정부랑 갑자기 존 웨인이 무슨 협정을 맺은 거예요? 이것도 약간 말이 많아. 자, 협정의 내용이 뭐였냐? 1979년 존 웨인의 몸에 내장을 드러냈잖아. 그래서 존 웨인을 냉동 상태로 보관한 거야. 냉동 상태로 하되 미래에 암 치료약이 개발되면 그를 다시 소생시켜가지고 병을 고쳐주겠다라는 그런 미국 정부와 협정을 맺었다라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자, 영화 이 정복자에 참여했던 모든 종사자들이, 모든 스태프과 배우들이 95%가 암으로 모두 5년 안에 사망을 합니다. 95%의 사람들이. 그리고 유독 존 웨인만이 굉장히 길게 살았어요. 세계 최고 의술, 돈이 많았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20여 년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괴로웠지. 굉장히 많은 수술을 했었고, 펜 하나 드러냈고, 대장암, 심장병, 무순암, 굉장히 괴롭게 계속 지내고 있었어. 자, 서부 영화에서 굉장히 거장이었고 강한 남자의 그런 캐릭터로 일했던 캐릭터로 유명했던 이 존 웨인이 장례식도 없었어. 장례식도 없었대요. 그래서 지금 소문이 뭐라고 나 있냐면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방성에 있는 벙커 지하실에 존 웨인의 시체가 얼려있다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건 음모론인지 진짠지는 모르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인들이랑 이런 거물들이랑 이 존 웨인이 굉장히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존 웨인이 지금 사실은 현재 아무도 알 수 없는 어느 무덤에 묻혀있다라는 소문도 있다고 합니다. 자, 현재 존 웨인의 죽음이 굉장히 미스터리로 쌓여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 정보국 CIA가 공개한 그런 문서에 의하면 이 존 웨인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설이 돌고 있다. 벙커에서 냉동 상태로 얼려 있다.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어떤 무덤가에 묻어버렸다. 이런 설이 돌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 정부만 알고 있을 수 있겠죠. 자, 존 웨인뿐만이 아닙니다. 자, 영화에 출연했던 여배우와 다른 엑스트라 분들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어떤 피해를 입었을까요? 자, 일단은 이 영화에 엑스트라로 출연했었던 시브비투족이라는 인디언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인디언 부족들이 있었는데 당시 1954년도니까 미국 원주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원주민들한테 이 백혈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거야. 별로 잘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이 영화에 출연했었던 그 시브비투족이라는 인디언 부족들이 전체가 전멸합니다. 멸종되었어. 그 부족이 다 죽었어. 자, 뿐만 아니라 영화 이 정복자에 참여했었던 117명의 연출진들과 그리고 수백여 명의 엑스트라들이 모두 20년을 넘기지 못하고 전부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자, 감독이었던 딕 파웰은요, 림프샘 암과 폐암에 걸려가지고 10년 가까이 투병하다가 이 영화의 감독도 끝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이 수잔. 진짜 당시에 너무나 아름다웠던 외모로 할리우드 최고의 뮤즈라고 불렸던 이 수잔 헤이워드. 그녀는요, 유방암, 피부암, 자궁암, 뇌종양 등 15년간이나 합병증을 앓다가 1975년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진짜 이 보석 같은 배우가 유방암, 피부암, 자궁암, 뇌종양. 그런데 이 수잔 헤이워드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영화가 어떤 영화였냐면 자, 수잔 헤이워드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맡았던 바로 이 영화의 타이틀이 뭐였냐면 바로 나는 살고 싶다 라는 영화였다고 합니다.
자, 두 사람이 어쨌든 같은 질환,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 영화에 엑스트라로 출연했던 그 인디언 부족이 전부 전멸하고 영화의 모든 출연진들이 20년을 넘기지 못하고 다 암으로 사망하고, 그리고 너무 끔찍한 게 다 너무 많은 합병증으로 수술하면서 이렇게 겨우겨우 생명을 연명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나중에 일본의 어떤 한 사람이 누가 존 웨인을 죽였는가라는 책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죠. 자, 그는요 바로 반핵 운동가입니다. 히로세 타카시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누가 존 웨인을 죽였는가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자, 존 웨인과 수잔 헤이워드가 함께 출연했던 영화 징기스칸, 우리나라에선 징기스칸으로 불렸죠. 그 징기스칸이 바로 그 이유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징기스칸의 촬영지가 문제였다라고 바로 이의를 제기한 건데요. 자, 그 핵실험 금지 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미국이 97회에 걸쳐서 51년부터 58년까지 핵실험을 감행했는데, 이 핵실험작으로 유명했던 게 바로 이 네바다주 사막, 이 영화의 촬영지였다라고 말한 거죠. 자, 징기스칸이 1954년도에 촬영을 시작했으니까 그의 주장이 맞지 싶어 나는. 자, 히로세 타카시의 주장은요, 그들이 원폭 군인, 그 아토믹 솔저와 마찬가지로 이 배우들과 출연진들 모두 스태프들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주장을 펼치게 된 건데요. 자, 이 원폭 군인이 핵실험 운동에 참여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 핵 방사능에 노출된 거야. 왜냐면 방사능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자, 원폭 군이 아까 제가 말했지만 아토믹 솔저, 너무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는데 미국 정부는 계속 그냥 쉬만 한 거지. 감추는 거야. 아닌데 이렇게. 그래서 이 남자의 의견은 또 뭐였냐, 미국 정부가 종종 실험 차원에서 일부러 사람들을 그 방사능에 노출시켰다, 이런 말을 또 하게 된 거죠. 자, 히로세 타카시는요 징기스칸의 출연 배우들 뿐만 아니라 게리 쿠퍼, 스티브 맥퀸, 그리고 헨리 폰다, 율브리너 같은 아예 수십 명의 할리우드 영화인들의 이름을 막 다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공통점이 뭐였냐? 주로 서부 영화에 출연했던 모든 배우와 감독들임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서부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넓은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황량한 이런 사막이나 이런 데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핵실험을 주로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에 출연했던 모든 감독들이나 스텝 배우들이 그 방사능 피해로 인해서 죽게 된 거다라는 그런 의견을 말하게 된 거예요, 이 히로시 타카시라는 사람이. 그래서 각종 질병으로 죽어간 건 핵 방사능 실험지에서 촬영했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자, 지금 후쿠시마 오염물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아베가 지금 이렇게 태평양으로 이걸 흘려보낸다, 지금 이러고 난리하고 있잖아, 지금. 도라이가. 후쿠시마 오염물들을 처리할 것을 찾지 못해가지고 지금 100만 톤이 넘는 후쿠시마 방사능 그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라는 지금 이런 소문이 돌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이. 그래서 만약에 진짜 아베가 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물을 이 바다로 이렇게 버릴 경우에 전 세계에 어떤 끔찍한 재앙이 일어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나라 동해도 그 피해갈 수 없겠죠. 사실 지금 일본에서 이 핵 폐기물, 그 후쿠시마에서 있었던 이런 오염물질들을 어디다 보관했냐면, 초등학교, 일본의 학교들 그런 근처 그 지하 벙커나 지하실이나 이런 데다 지금 보관을 해놓고 있었다는 게 걸리게 된 거예요, 지금 일본에서. 그래서 지금 일본 그런 SNS나 이런 데에서 어떻게 초등학생들이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그 지하실에다가 핵 폐기물 오염물을 보관할 수가 있냐라면서 지금 막 난리를 쳤는데도 정부는 지금 입 다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굉장히 뉴스가 돼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폐교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다가 그 지하실이나 창고에다가 핵 폐기물, 그 오염물을 보관한 거야. 너무 많은 게 있으니까 이것도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보관했다 증거 사진들 올라오고 막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방사능에 관련된 또 영화를 가지고 오면서 지금 또 우리가 후쿠시마에 관련된 이 오염물에 관련된 지금 또 막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좀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봤습니다. 폐교 아니고요. 폐교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나중에 관련 자료도 제가 기묘한 이야기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나오면 제가 그 일본의 후쿠시마에 관련된 그런 뉴스들을 여러분들께 또 다시 조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정복자 징기스칸. 자, 이 영화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을 하는 너무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자, 이 영화에 이어서 또 다른 슬프고도 좀 끔찍한 또 다른 영화의 스토리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두 번째 스토리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